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롯데아울렛 군산점이 이번 달 문을 열 예정이지만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피해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과 아울렛 측이 5차례나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자리를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진형 기자입니다. 이번 달 27일 문을 열 예정인 롯데아울렛 군산점입니다. 막바지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개점을 앞둔 상황에서 롯데아울렛과 상생 방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 벤처사업부에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1월 이후 지금까지 5차례 사업 조정 회의가 열렸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군산 지역 소상공인은 개점 시기를 3년 늦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롯데 측은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상권 활성화 사업 등 나머지 상생 방안 역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공인과 롯데아울렛 측은 한 차례 더 사업 조정 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자율 조정에 실패하면 중소기업 벤처사업부 사업조정심의위원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정 공고안을 내놓게 됩니다. 그러나 롯데 측이 이를 거부하고 1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내면 지역 상공인을 위한 상생 대책 없이도 영업이 가능합니다. 지역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롯데아울렛이 문을 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국토부가 전국의 구도심에 청년 창업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도시재생 대책을 내놨는데요. 현실적으로 지역 중소도시에 효과가 있겠냐는 회의론이 작지 않습니다. 보도에 하원호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으로 청년 일자리를 겨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국의 구도심에 청년 창업을 바탕으로 한 혁신거점 250곳을 조성해 시세의 반값에 공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빈 점포, 폐 공장을 청년 스타트업들의 창업과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과 임대 공간을 저렴한 가격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 사업과 비슷한 도시활력 증진 개발 사업을 지난 2016년에 추진했습니다. 정읍의 유흥가였던 이 거리를 청년 창업과 먹자골목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사업은 거의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가지고 그냥 죽은 거리가 되어버리니까 너무 힘들어요. 지금 주민들 살기가. 청년 창업 점포를 몇 개 조성할지, 들어오겠다는 청년은 얼마나 되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아직 문의 들어온 건은 없고요. 이제 관심이 있긴 있으신데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국토부의 이번 대책은 새롭지도 않고 고령화가 심각한 중소도시의 여건과도 맞지 않습니다. 때문에 일부 대도시와 수도권 도시에 편중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키우던 개를 버린 매정한 주인이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려 공항에 가는 길에 당장 맡길 곳이 없었다는 게 이유인데 버려진 개가 바로 옆 고속도로로 나갔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어서는 한 차량. 운전자가 무언가를 꺼내들고 곧장 뒤편으로 향합니다. 작은 개 한 마리입니다. 더 으슥한 곳으로 가더니 잠시 후 남성 혼자만 돌아 나옵니다. 몇 분이 지나 다시 나타난 개. 부지런히 두리번대지만 주인은 이미 휴게소를 떠난 뒤였습니다. 휴게소 직원에게 구조된 개는 귀에 고름이 차는 등 병들어 아픈 상태였습니다. 우유 같은 거 이렇게 저도 안 먹고 놀래서 그런가 안 좋았죠. 다리 저리고 그러니까. 개 주인은 개와 7년을 살았고 급하게 외국에 나가는데 맡길 곳이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새벽 2시 비행기였고 그날 불가피하게 그날 당장 출국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중간에 맡길 친구도 없는 거 하니까 그냥. 실제 휴게소나 고속도로에 버려지는 개들은 적지 않습니다. 치아와, 말티즈,
휴게소에서 구조된 아이들이고 저쪽 믹스견들은 고속도로 상에서 애들도 위험할 뿐더러 또 사람에게도 차가 많고 빠르게 달리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크다는 설명입니다. 지난달 30일 충남 아산에선 고속화도로에 버려진 개를 구하려던 소방관 3명이 돌진하는 트럭을 피하지 못해 모두 숨지는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 측은 개 주인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산후 우울증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출산한 여성들에게는 마치 감기처럼 흔한 증상이지만 가볍게 여겼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39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제 불과 생후 7개월 된 A씨의 딸도 이불에 쌓인 채 숨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우울증 같아요. 그러니까 산후 우울증인데요. 지난해 경기도에선 산후 우울증을 앓던 30대 여성이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안고 투신한 일도 있습니다. 산후 우울증은 출산 후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변하면서 찾아옵니다. 무력감이나 불안감을 넘어 아이에 대한 적대감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최악의 경우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우울한 기분이나 기분 변화가 한 2주 이상 지속되고 수면이나 식사나 이런 게 변화가 좀 심하게 나타난다고 하면 그때는 약물 치료나 병원에서의 치료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여성단체들은 산처럼 무거운 육아 부담을 여성에게만 지우는 것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얘기하면 그거는 누구나 겪는 일인데 왜 힘들어하냐라는 말을 듣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얘기를 안 하게 되고 혼자 그 책임이나 죄책감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주변 가족들, 특히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육아에 동참하고 아내의 정서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임실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휴일에도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문을 엽니다. 완주에는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소통 공간이 늘어납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임실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휴일에도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합니다. 휴일에도 농민들이 농기계를 빌릴 수 있도록 임실군은 이번 달부터 6월까지 토요일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4곳, 일요일에는 중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완주군이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소통 공간을 올해까지 22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아파트에 버려진 공간을 개조해 주민들이 취미 활동을 즐기고 소통하는 공용 공간이 늘어나면 활기찬 아파트 공동체 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완주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건의 날을 맞이해 제46회 전라북도 보건의 날 행사가 남원 춘향골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과 의료 분야의 유공자 포상과 도민의 건강을 기원하는 개막 퍼포먼스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기를 통하여 우리 보건인들이 우리 도민,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산시가 군산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국가핵융합연구소 유석재 소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했습니다. 유 소장은 2010년부터 8년 동안 군산 플라즈마 기술연구센터 소장으로 일하면서 플라즈마 기술 발전과 지역 인재 양성에 힘써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민주평화당의 도지사 후보 공천이 다시 미궁에 빠졌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청와대 수석을 지낸 군산 출신의 박주현 의원에게 출마를 권유했지만 박 의원이 단체장 출마를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고사해 여전히 후보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화당 안팎에서는 최수찬 전 의원이나 당내 중진 의원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지만 현역이 나설 경우 현재 정의당과 20석으로 꾸린 교섭단체가 깨질 수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 실직자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시작됩니다. 전북교육청은 6개 교육지원청에 실직자 자녀 지원 전담 창구를 개설하고 GM과 현대중공업 실직자 자녀와 직간접 피해를 입은 인근 소상공인 자녀 5천여 명에 대해 교육비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수학여행비, 교복 구입비, 방과 후 교육비 등이며 내년까지 모두 1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가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한 해 1,000건가량 실시하던 잔류농약 검사를 올해부터 2,200건으로 2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해마다 5건 안팎씩 검출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올 들어 정부의 각종 문화예술 분야 공모 사업을 통해 4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전주시는 13건의 중앙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한옥마을 전통연희 퍼레이드, 재외공간 한스타일 공간 연출 사업, 한옥자원 야간 상설 공연,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사업 등에 45억 7천만 원의 국도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가 임실, 하감과 장수, 사치, 진안 하향과 남원 방촌 등 4개 농촌마을을 정주 여건 개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이들 4곳에 대해 한 곳당 3억 원가량을 투자해 마을 회관 건립, 운동시설 정비, 진입로 포장 같은 사업을 진행합니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서울 한 초등학교의 외부인 난입 인질극과 관련해 학생 보호를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학교 일과 시간의 모든 출입물을 통제하고 경비실과 행정실 등 지정된 장소에서 출입증을 발급받아 폐용해야 출입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등하교를 위해 학교 출입문을 개방할 때는 반드시 학생 보호 인력과 자원봉사자, 교직원 등을 배치할 방침입니다. 전북교육청이 학생들의 수학 동아리를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기한은 오는 13일까지며 모집하는 동아리는 수학 관련 탐구 활동을 진행하는 주제탐구 동아리 50팀, 활동 중심 동아리 50팀입니다. 수학 동아리는 주말 또는 방학을 이용해 학생 주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오는 11월 수학 동아리 학술제에서 운영 결과를 발표합니다. 완주경찰서는 아파트를 돌며 상습적으로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몽골인 45살 A씨와 50살 B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일 오후 5시 45분쯤 완주군 용진읍의 한 아파트 계단에 세워진 자전거 2대를 훔치는 등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150만 원 상당의 자전거 5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고향의 자전거를 가져가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때늦은 꽃샘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오늘은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15도에서 18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농도는 한때 나쁨 수준이 예상돼 외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23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수준 되찾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